자, 신주인수권부 사채 문제입니다. X1년 7월 1일 날 발행했고 만기가 X4년 6월 30일입니다. 그래서 만기 3년이죠. 액면금액 100만원, 표시이자율 5%입니다. 그러니까 연 표시이자가 100만원에 5%에서 5만원이죠. 그래서 매년 6월 말에 연 1회 지급되고, 자, 신주인수권 행사 비율이 액면금액의 100%, 그러니까 액면금액 100만원의 신주인수권 행사하면은 100만원을 납입해가지고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전환사채는 전환사채 자체가 일종의 납입금액 역할을 하는 거고,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경우에 사채 액면은 그대로 가고 별도의 현금 납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별도의 현금 납입 금액, 행사 금액이 추가적인 납입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전환사채와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자, 원금 상환. 신주인 수권이 행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액면 금액의 109.74%를 상환합니다. 그래서 상환 할증금이 9.74% 존재하는 경우죠. 자, 신주인 수권 행사 가격 만원, 발행 주식 액면 금액 5,000원. 그러니까 신주인 수권은 100만원 사채 금액에 대해서 전부 행사되면은 100만원의 현금 납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식은 얼마 발행됩니까? 신주인수권 만원에 대해서, 신주인수권 사채 만원에 대해서 액면 발행 주식 한 주 발행한다는 의미니까 100만원은 100주 발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100주에 대해서 자본금 이제 주당 5,000원씩 해가지고 50만원이 증가하게 되겠죠. 100%다 행사가 되는 경우에. 자, 발행일 현재 일반 사채 시장이자율이 연 10%입니다. 그러니까 유효이자율이 연 10%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액면 금액 중 70만원에 해당하는 신주인수권이 X3년 1월 1일 날 행사됐습니다. 그래서 행사 시점에 신주인수권 대가를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대체를 하고 있는 경우죠. 이거는 대체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보통 대부분 대체하는 걸로 보고 이렇게 문제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먼저 문제를 풀기 전에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보고 접근을 하죠. 이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있어야 나중에 응용된 문제 같은 경우도 그 큰 흐름 속에서 답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답을 빨리 내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항상 전체적인 흐름을 정리하고 접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보면 신주인수권 사채를 액면 발행했기 때문에 발행 금액이 사채 액면 금액 100만원이에요. 100만원. 자, 이거는 크게 액면 사채와 상환 할증금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전환 사채의 경우에는 액면 사채 부분과 상환 할증금 부분을 나누어서 분리해서 계산하지 않는데, 신주인 수권부 사채의 경우에는 보통 액면 사채와 상환 할증금이 이렇게 분리돼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이유는 액면 사채는 신주인 수권이 행사되더라도 100% 계속 존속되는 반면에, 상환 할증금은 신주인 수권이 행사되는 경우에 더 이상 존속하지 않고 소멸되죠. 자, 그래서 이걸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액면 사채와 상환 할증금을 나눠서 접근하게 되는 겁니다. 자, 사채 원금 100만원이죠. 자, 그 다음에 매년 아까 봤듯이 표시이자 5만원씩입니다. 유효이자율이 10%이기 때문에 이것을 10%로 할인을 하면 이 액면 사채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현가가 나오죠. 그게 이제 액면 사채와 관련된 부채 요소입니다. 자, 그래서 10% 만기 3년이니까 3기간 현가계수 0.7513, 2.4869를 각각 적용하면은 액면 사채 부분에 대한 현가가 나오죠. 그래서 875645, 그게 이제 액면 사채 부분에 대한 현가입니다. 이게 이제 액면 사채 부분에 대한 발행 금액인 것이죠. 자, 그리고 상환 할증금에 대해서는 지금 상환 할증률이 9.74%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100만원에 9.74% 하면 97,400원이죠. 그래서 이 97,400원에 대해서, 자, 이거는 만기에 3년 후에 일시적인 현금 흐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유효이자율 10%, 현가계수 0.7513을 적용해 가지고 계산합니다. 자, 그래서 현가를 구하면 73177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금액을 합한 것이 부채 요소의 현가죠. 즉 부채 요소입니다. 결국 발행금액 100만원,
신주인수권사채를 100만원 발행했는데 실제 이 신주인수권이 없는 경우를 가정하면 이 부채요소가 이 두 금액을 더한 금액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차액이 자본요소, 즉 신주인수권 대가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51,178이 신주인수권 대가로 계산되는 거죠. 항상 이렇게 자본요소는 전체 발행 금액에서 부채요소를 뺀 나머지 차액을 자본요소로 이제 간주하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액면 발행했는데 액면 발행하지 않고 할인 발행하거나 할증 발행하거나 뭐 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다른 거 다 똑같아요. 다른 부채요소 금액은 다 똑같고 발행 금액만 할증 발행하면 더 커지고 할인 발행하면 더 작아지죠. 자, 그러면 발행 금액이 달라지면은 부채요소 차이는 없고 신주인수권 대가는 이 차액으로 계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주인수권 대가만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주인수권부사채가 할증 발행되거나 할인 발행되는 경우에 다른 건 다 동일하고 신주인수권 대가만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발행 금액이 변하기 때문에 신주인수권 대가만 달라진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는데 연 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에 1년 단위로, 그래서 X2년 6월 말 각 계정을 한번 파악을 해보면, 자, 유효이자율이 10%이기 때문에 액면사채 부분에 대해서 자, 1년 후 금액 구할 때 곱하기 1.1 이자율이 유효이자율이 10%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현금 흐름을 차감해야 되는데 표시이자가 5만원이므로 6월 말에 매년 한 번씩 지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5만원 현금으로 5만원을 빼면 이게 이제 X2년 말 액면사채와 관련된 장부금액입니다. 자, 상환할증금 같은 경우는 표시이자 같은 게 해당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냥 유효이자율 10%이므로 곱하기 1.1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X2년 6월 말에 상환할증금 해당하는 금액이죠. 자, 자본 요소 부분에 대해서는 자본 요소는 재측정하지 않기 때문에 최초 측정한 금액 그대로 가는 거죠. 우리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잔여지분 개념이므로 자산이나 부채의 측정을 통해서만 결정이 됩니다. 자, 따라서 일반적으로 자본 자체는 재측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최초 측정을 할 때 최초 측정액 자체가 계속 가는 거지 이 자본 자체를 재측정하지는 않는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X3년 1월 1일 날 신주인수권 액면금액 70만원에 대해 행사됐기 때문에 70%가 행사된 거죠. 자, 그래서 그 행사되기 직전 X2년 12월 말 금액을 한번 구해봅시다. 자, 지금 1년이 안 되는 기간은 월할 계산하기 때문에 월할 계산은 우리 일반적으로 금융자산, 금융부채 계산과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년 유효이자가 10%이므로 6개월 유효이자는 5%죠. 그래서 최초 금액, 여기 금액에다가 1.05 곱하고 1년 표시이자가 5만원이니까 6개월 표시이자는 절반 25,000원이겠죠. 그래서 25,000원을 빼면은 X2년 말 금액이 나옵니다. 자, 상환할증금 같은 경우는 이 표시이자 이런 부분이 해당 사항 없기 때문에 그냥 자, 1년 유효이자 10%면 6개월이면 5%죠. 그래서 최초 금액 곱하기 1.05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X2년 말 상환할증금 관련 금액이 나오는 거고, 마찬가지 자본요소는 재측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갑니다. 자, 이게 X3년 초에 어떻게 바뀌는지 봅시다. 자, 액면사채 부분은 신주인수권이 행사되더라도 전환사채와 달리 이 액면사채 부분은 계속 존속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100% 그대로 갑니다. 신주인수권이 행사되더라도. 자, 그러나 상환할증금은 신주인수권이 행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될 필요가 없죠. 이 상환할증금 자체가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만기에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주인수권이 행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환할증금이 더 이상 존속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멸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70%가 행사됐기 때문에 미행사분 30%만 존속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직전 금액 84519 중에 30%만 X2년 1월 1일 날 존속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30%를 곱한 겁니다. 미행사율 70%는 소멸되고 30%만 존속한다 하는 거죠. 아까 이거는 100% 그대로 존속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신주인수권 대가 이 자본 부분도
신주 인수권이 행사되면은 주식 발행 시에 이 발행 금액에 대체되기 때문에 이 30% 미행사 부분만 계속 존속됩니다. 그래서 미행사를 30% 곱한 금액만 남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X3년 1월 1일 금액이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X2년 6월 말로부터 1년 후 금액, X3년 6월 말 금액은, 자, 계산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X3년 1월 1일 금액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지금 항상 유효이자율법은 기초금액에 대해서 유효이자를 적용해서 계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월할 계산은 기초금액 기준으로 하고, 자, 그 다음에 연말 금액도 기초금액 기준으로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X3년 6월 말은 1년 단위로 보면 연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X1년 7월 1일, 1년 후가 X2년 6월 말이고, 또 1년 후가 X3년 6월 말이기 때문에 1년 단위로 볼 때 연말 금액은 항상 기초금액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1년 유효이자율이 10%이기 때문에 X3년 6월 말 금액은 기초금액 913210 곱하기 1.1, 자, 빼기 표시이자 5만원 해야 된다는 거죠. 액면사채는 신주인수권이 행사되더라도 100% 존속되기 때문에 표시이자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액면사채는 신주인수권이 행사되기 전이나 후나 그대로 항상 100% 존속되기 때문에 그대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곱하기 1.1 빼기 5만 해줘야 됩니다. 이제 그 금액이 요 금액이고, 자, 상환할증도 마찬가지예요. 기초금액이 요거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계산해 줘야 되죠. 자, 1년 후 금액은 유효이자율 10%이기 때문에 곱하기 1.1 해야 되는데, 주의하실 점이 중간에 신주 70%가 행사됐기 때문에 남는 금액은 미행사분 30%만 남게 되죠. 그래서 기초금액 곱하기 1.1 하되 미행사된 부분 30%만 또 곱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곱하기 1.1한 금액의 30%만 X3년 말에 X3년 6월 30일 금액에 남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신주인수권 대가는 아까 30% 남은 금액이 그대로 가는 거고, 자, 이런 식의 이제 흐름이 되는데, 실제 회계 처리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해설에 보겠습니다. 해설에. 자, 발행 시점 X1년 7월 1일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일단 신주인수권이 신주인수권 사채가 발행돼 가지고 액면 발행했기 때문에 100만 원의 현금 유입이 있을 겁니다. 차변에 현금 100만 원. 자, 그 다음에 크게 부채 요소와 자본 요소 나올 수 있는데, 보통 부채 요소는 신주인수권부 사채로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순액으로 회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부채 부분은 액면 사채하고 상환할증금, 미래 지급 의무가 있는 부분이 부채죠. 그래서 이 두 개 금액이 신주인수권 사채 순액으로 기록되고, 신주인수권 대가 51178은 이건 자본 요소죠.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회계 처리를 하게 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총액으로 회계 처리를 하게 되면은 이 신주인수권부 사채 순액으로 회계 처리했던 이 부분을 자 바꿔야죠. 그래서 일단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액면이 100만 원이니까 100만 원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상환할증금이 아까 97,400원 있었죠. 그래서 97,400원 기록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총액입니다. 총액. 자, 그래서 순액과의 차이, 그거를 대변의 신주인수권 조정이라는 계정에 회계 처리를 하게 된다는 거죠. 총액 109만 7,400원과 순액 이 금액과의 차액을 신주인수권 조정이라는 계정으로 기록해가지고 회계 처리를 하게 됩니다. 결국 총액으로 나타나는 경우 회계 처리는 이 부분이 부채 요소고 신주인수권 대가가 자본 요소 합해서 현금 100만 원이 유입된 거죠. 이게 부채 요소, 이게 자본 요소. 자, 그렇게 해서 나누어서 회계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물음 답해 봅시다. 물음 1에 X1년 7월 1일 발행 시점에서의 신주인수권 대가 아까 구했죠? 55178. 자, 그 다음에 신주인수권 조정을 요구했습니다. 신주인수권 조정은 아까 여기 회계처리에서 봤듯이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총액과 순액과의 차이죠. 그래서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총액은 액면금액과 상환할증금의 합 109만 7천원이고, 신주인수권부 사채 순액은 아까 여기 이 순금액인데, 요거는 우리 아까 살펴봤던 분석에서 살펴봤던 액면사채와 상환할증금의 현가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신주인수권 조정으로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되게 되죠.
자, 그래서 신주인수권 조정은 발행 시점에서의 신주인수권 조정은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총액과 순액과의 차이로 구할 수가 있고, 또 회계처리 특성상 여기 해설 2번의 회계처리를 보면 상한 할증금하고 신주인수권 대가를 더한 금액이 신주인수권 조정하고 동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주인수권 사채 액면 총액 100만원하고 발행 금액이 같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상한 할증금하고 신주인수권 대가와 신주인수권 조정 금액이 같게 된다. 자, 그 특성을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보통 총액과 순액과의 차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음 2번. X3년 1월 1일 신주인수권 행사되었을 때 제거되는 사채 상한 할증금과 인식되는 주식발행 초과금을 요구했어요. 자, 총액으로 보면 상한 할증금이 원래 97,400원이 만기에 상환돼야 되죠. 자, 그 중에 70%가 행사됐기 때문에 X3년 1월 1일 날 70%가 행사되기 때문에 존속되는 부분은 나머지 30% 뿐입니다. 그래서 97,400원에 70%가 제거되고 나머지 30%만 존속되니까 그 총액의 70%를 곱해서 답을 하시면 되겠는데, 자, 이거를 순액 기준으로 보면 아까 여기 현가 계산한 이 부분들이 이제 순액인데, 상한 할증금 신주인수권 행사하기 직전에 상한 할증금이 84519였죠. 84519였는데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해서 70%는 소멸되고 30%만 존속되니까 이 순액 84519 기준으로 보면은 제거되는 부분이 요 금액의 70%죠. 그래서 84519의 70% 해서 순액으로 따지면 제거되는 금액이 59163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인식되는 주식발행 초과금. 자, 주식발행 초과금은 항상 주식 발행금액에서 액면금액, 자본금을 뺀 금액이 초과금입니다. 자, 근데 이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이 행사되는 경우에 주식 발행금액이 항상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행사금액, 즉 현금 납입액과 상한 할증금, 자, 그리고 신주인수권 대가, 이 세 가지로 구성된다는 거죠. 전환사채의 경우에는 전환사채 장부금액과 전환권 대가만 더해가지고 이 주식 발행금액이 되죠. 어떤 현금 납입이었기 때문에 전환사채 자체가 소멸되고 이제 주식이 발행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환사채 장부금액에 전환권 대가를 더한 금액이 주식 발행금액이 되지만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경우에는 별도 현금 납입이 있기 때문에 항상 행사금액과, 자, 그 다음에 행사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환할증금이 소멸되죠. 그래서 소멸되는 부분, 상환할증금 소멸되는 부분과, 자, 그 다음에 신주인수권부 대가, 이것도 신주인수권 행사되면은 주식 발행금액으로 대체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금액을 더해서 주식 발행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자, 일단 계산하실 때 100% 행사되었다고 가정하고 발행금액을 먼저 구합니다. 자, 사채 액면이 100만원이고 행사 비율이 100%이기 때문에 100% 행사했다면은 현금 납입액이 100만원이 들어와야 돼요. 행사금액 100만원입니다. 자, 그 다음 100% 행사됐다면은 아까 X2년 말 신주인수권 행사 직전에 상환할증금 금액 84519 요게 전부 소멸되죠. 그래서 행사 직전에 상환할증금 금액 순액 84519 그 다음에 신주인수권 대가 요 금액 다 더해서 주식 발행 금액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떠올리시면서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액면사채는 신주인수권이 행사되더라도 존속되기 때문에 액면사채 대신에 무엇이 현금 납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금 납입액 100만원, 그 다음에 행사금액 100만원, 상환할증금 84,519원, 신주인수권 대가 51178 더해서 주식 발행금액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근데 100% 다 행사가 되면은 주식이 지금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만원에 대해서 액면금액 100만원,
100% 행사되면 100주 발행해야죠. 100주에 대해서 5,000원씩이니까 주식의 발행금액, 자본금, 액면금액이 100주 곱하기 5,000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차액이 이제 신주인 수권이 100% 행사되었을 경우에 주식 발행 초과금입니다. 자, 그런데 70%만 행사됐기 때문에 70%만 곱해야죠. 행사율을 나중에 한꺼번에 곱하는 게 편합니다. 70%를 다 곱해가지고 구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하면 더 오히려 복잡하고 100% 행사되었다고 가정하고 금액을 구한 후에 나중에 행사율을 한꺼번에 곱하는 게 훨씬 편하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주식 발행 초과금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물음 3에서는 X3년 상반기 이자 비용을 요구했어요. X3년 상반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 상반기 이자 비용 구할 때, 자, 지금 항상 이 월할 계산이기 때문에 X3년 상반기 금액 구한다고 해서 이 기초금액 요거 가지고 계산한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지금 1년 단위로 월할 계산하기 때문에 두 번째 기간의 기초금액은 X3년 초금액이 아니라 X2년 6월 30일 금액이 기초금액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초금액 가지고 항상 계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 액면사채 이자 비용은 기초금액 913210 곱하기 유효이자율 10%죠. 그게 이제 1년 이자 비용이고 지금 X3년 6개월간 이자 비용은 이 전체 1년 중에 6개월이기 때문에 12분의 6을 곱해야죠. 그래서 액면사채 상반기 이자 비용이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상한 할증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기초금액이 이 금액이 아니에요. 80495입니다. 8045 X2년 6월 30일 금액 8045의 10% 유효이자율 자 거기에 대해서 6개월이니까 곱하기 12분의 6 하면 이게 상한 할증금의 6개월 이자 비용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주의하실 점이 상한할증금은 신주인 수권이 행사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멸되므로 나머지 존속되는 부분 30%만 가지고 계산해 줘야 됩니다. 30%를 곱하는 거죠. 자, 그래서 상한할증금 이자 비용은 존속되는 부분 요 비율을 꼭 곱해줘야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자 비용은 계산하는 방법이 표시이자에 뭐 사채 할인 발행차금 상가액, 뭐 신주인 수권 조정 상가액 이런 것들을 이제 더해서 구할 수가 있는데 1년 표시이자가 5만원이니까 6개월 표시이자는 25,000원이죠. 그래서 25,000원에 신주인 수권 조정 상가액을 더해서 구할 수가 있는데 그 상가액은 여기 이 금액에서 여기 이 금액을 뺀 금액입니다. 이걸 다 구해서 계산했을 때는 이걸 일일이 다 구하지 않고 구할 때는 이게 계산하기 힘들지만 이걸 이제 계산해 놓고 구할 때는 이 두 금액에서 이 두 금액을 뺀 금액이 X3년 상반기에 신주인 수권 조정 상가액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 두 금액의 차액을 표시이자에 더하면은 아까 이 금액 동일하게 나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